이제 정말 수능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힘들게 공부를 한 성과를 얻는 날이 다가오겠죠. 모쪼록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수학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던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고1 때부터 봐왔어서 얼마나 바르고 또 성실히 공부를 해왔는지 알고 있었는데 월등히 성적이 좋았던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하나가 어려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고3이 되면서 굉장히 예민해졌고 그 예민함이 수업 중에 삐딱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전달하는 것처럼 잘 따라와 준다면 같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실제 수능장에 가서 같이 시험을 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학생의 수험 생활을 좀 더 직접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달을 하고 다음날 각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학생은 수학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시험 전날까지도 사실은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망설임도 많았는데 그러한 기회로 이렇게 시험장에서의 상황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사회적으로도 수험생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일이고 또 그만큼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와서 그 하루 그 성과를 보이려는 노력에도 쉽게 포기를 하는 학생들도 봅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 봤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재수 이상 학생이겠죠. 그 수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험을 치는 그 장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 걸레 같은 거 이런 거 왜 여기 있냐, 뭐 빗자루 같은 거는 치워두지 않고 같은 여러 가지를 조금은 트집 짰듯이 또 선생님까지 불러서 말을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또 그만큼 긴장이 되기도 했겠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특히 처음 시험을 치르는 재학생들에게는 어쩌면 방해가 되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거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쯤 한 학생이 선생님께 가서 시험장에서 나가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냐고 이유를 물었는데 그 학생은 그냥 경험 삼아 치려고 왔어서 뒤에는 더 안 치려고요 같은 표현으로 나가고자 했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험을 치르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을까 그 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긴장이 되고 중요한 만큼 각오도 남다르겠죠. 그런데 실제 시험을 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각오가 무색할 만큼 가끔 이 긴장감으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처음 국어시험을 치르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 하나에 매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 또는 잘 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넘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할 거고 또는 몇 개 문제로 인해서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더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 더 큰 건 자기가 계획을 하고 또 목표를 했던 목적을 두었던 성적이 이 국어 시간에 몇 개 더 틀릴 것 같은 가능성으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 생각으로 더 시험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어시험을 치다가 나는 이 정도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국어시험에서 벌써 몇 개를 더 틀리면 그 성적을 얻지 못하는데 굳이 힘들게 뒷시간까지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과한 생각이 아니어도 국어에서 조금 흔들리면
그 다음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감정적인 불안함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우선해서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거나 하면 일단 시간 관리를 위해서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는 건 내가 그 문제를 벌써 틀렸어, 그 문제를 포기하는 거야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보며 감정과 생각을 환기시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점을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갑작스럽거나 몇 개가 반복되는 사이에 이 긴장감이라는 것들이 내 생각과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큰 숨을 쉬고 또 실제로 문제에서 조금은 시선을 멀리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국어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어수선하게 그 문제가 어땠어? 답이 뭐야? 같은 표현들로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그 말들이 들리고 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저 문제가 내가 생각한 문제가 맞나? 이런 생각으로 확실치도 않은데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최대한 귀를 닫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시험을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험을 치르다가 나간 학생들, 그 중요한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험을,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2학기 정도쯤 되면은 곳곳에서 재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와 현실적으로 그 목표에 달하지 못하는 성적들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같은 정신적인 흔들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앞으로 몇 달 정도 또는 지금 같으면 며칠 정도가 남아있던 기간이 1년 몇 달, 1년 며칠이라는 기간이 남은 것처럼 갑자기 뭔가 희망을 갖고 다음 시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어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 실제로 마지막 시험이 되거나 이거 하나로 인해서 인생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가지 변화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의 중요도를 낮춰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험 하나를 정확히 치러야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치러내는 경험과 그리고 끝까지 치러내며 자기가 어떤 상태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다음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예처럼 그저 지금 힘이 드니까 이게 빨리 끝났으면 또는 그 다음 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시기가 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볼 용기도 없었고 그러한 경험의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상황, 그 기회는 처음이겠죠. 그러니 여전히 똑같은 마음가짐과 똑같은 준비로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수의 인원이 해내듯이 그 다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모르는 그 상황보다 지금 현재에 대한 충실도로 인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도 충분히 알뜰히 써야 합니다. 시험 전날 예정된 학교를 보고하며 잠시 마음을 놓는 바람에 가끔 후회하는 상황을 만드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수능날 시험이 끝나서 나올 때까지 온 신경을 시험에만 써주십시오. 시험을 치는 중에도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는 무조건 연필을 붙잡고 한 문제라도 더
더 풀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가끔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쯤이면 뭐 어느 정도 했지 같은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목표를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학생들을 보며 정말 그렇게 안 좋고 잘못된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 정도쯤이면 됐어 라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서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춰야 합니다. 그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하며 정리를 해보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개개의 시험이 끝날 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의도한 만큼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거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온전히 선택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분명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길 중 자신의 길을 선택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시험을 정말 충실히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시험 하나가 끝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누구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분명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한 번 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